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를 걸었다. 손에는 구겨진 국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며칠 전 꽃가게에서 샀던 그 꽃들이었다. 언니에게 주려고 했던. 장례식장 사무실 문 앞에 섰다. 김수진님 빈소라고 적힌 현판이 눈에 들어왔다. 언니. 영정사진 속 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며칠 전 마지막으로 본 그 미소 그대로였다. 재단 앞으로 걸어가서 국화 꽃다발을 올려놓았다. 하얀 국화꽃들 사이에서 노란 국화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언니, 내가 가져온 꽃이야. 좋아하는 국화.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가 소박하면서도 고상하다고 했던 그 꽃.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45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석 달밖에 함께하지 못했다. 매일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하루도 빠뜨리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마지막 밤을 함께하지 못했다. 언니 미안해. 그날 밤 곁에 있어줄걸.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일도 올 거라고 했는데 정말 갈 거였는데 어젯밤 언니는 나를 기다리며 잠들었을 것이다. 내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 내가 가져올 꽃을 기다리면서 하지만 나는 그 시간에 집에서 잠들어 있었다. 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나는 꿈속에서 언니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언니 나 정말 바보였어. 손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영정사진을 보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언니의 미소가 원망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해 보였다. 마치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문득 어릴 때가 생각났다. 45년 전 보육원 마당에서 언니와 마지막으로 헤어졌던 그날. 그날도 이렇게 아팠었나? 기억을 더듬어 보려고 했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 흐릿했다. 하지만 그날의 감정만은 생생했다. 버림받았다는 느낌, 혼자 남겨졌다는 두려움. 이제야 모든 게 끝났다. 언니와 다시 만나 진실을 알게 됐지만 정작 언니는 내 곁에 없었다. 영정사진 속 언니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도대체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언니는 나를 두고 가야 했던 걸까? 그리고 왜 이제서야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걸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하지만 알고 싶었다. 언니와 나 사이에 있었던 진짜 이야기를 꿈속에서 나는 다시 7살이었다. 보육원 마당 한가운데 얼어붙은 땅 위에 서 있었다. 바람이 차갑게 볼을 스쳤고 코끝이 시렸다. 발가락이 꽁꽁 얼어서 신발 안에서 작게 웅크렸다. 미나야.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언니가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11살이었던 언니는 나보다 키가 훌쩍 컸지만 그날따라 작아 보였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언니, 어디가?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언니는 대답하지 않고 가방 끈을 꽉 잡았다. 그 손이 하얗게 굳어 있었다. 미나야, 이거. 언니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고 동그란 구슬들이 줄에 깨어진 내가 만들어준 팔찌였다.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이 번갈아가며 반짝였다. 언니의 생일 선물이라고 며칠 밤을 새워 만든 것이었다. 이거 언니가 가져도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가 왜 그걸 가져가려고 하는지는 몰랐지만 언니가 원하면 뭐든 주고 싶었다. 고마워. 언니는 팔찌를 손목에 찼다. 너무 작아서 꽉 끼었지만 억지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았다. 언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미나, 언니가 없어도 혼자서도 잘해야 해. 알겠지? 언니 어디 가는데? 언제 와? 언니는 입술을 꽉 물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우리가 잡은 손 위에 떨어졌다. 눈물은 차가웠다. 언니는
언니는 다른 집에 가게 됐어. 새 엄마, 새 아빠가 계신 곳으로.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안 돼. 미나는 여기 있어야 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미나에게도 좋은 가족이 생길 거야. 언니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언니, 나 혼자 무서워. 무섭지 않아. 미나는 용감한 아이야. 그리고 언니가 멀리서라도 미나를 지켜볼게. 차 한 대가 보육원 문 앞에 섰다. 엔진 소리가 둔하게 울렸다. 원장 선생님이 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수진아, 이제 가야지. 언니가 일어났다. 내 손을 놓지 않으려고 했지만 원장 선생님이 살며시 떼어냈다. 미나야, 언니 잘 가라고 인사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막혔다. 언니는 뒤돌아보며 작게 손을 흔들었다. 손목의 팔찌가 햇빛에 반짝였다. 차 문이 열렸다. 언니가 뒷자리에 앉았다. 창문 너머로 언니의 얼굴이 보였다. 입모양으로 뭔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들리지 않았다. 쾅! 차 문이 닫혔다. 그 소리가 가슴을 쳤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봤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나뭇가지들이 바스락거렸다. 다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지만 내게는 아주 먼 소리 같았다. 그날 밤 언니의 빈 침대를 바라보며 나는 알았다. 언니는 날 버리고 간 거라고. 더 좋은 가족, 더 따뜻한 집을 택하고 나를 두고 간 거라고. 꿈에서 깼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다. 53살이 된 지금도 그날의 추위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차가운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겨울 마당에 서 있었다. 일어나서 거울을 봤다. 머리가 반쯤 휘어진 얼굴, 주름이 패인 눈가. 언니보다 나이가 많아진 나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언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날 가져간 내 팔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진작 잊어버렸을까? 세수를 하면서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물을 끼얹을 때마다 그날의 차가운 바람이 느껴졌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날 이후 난 늘 버려진 아이였다. 거울 속에 내가 쓸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언니가 왜 그래야 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 부엌에서 혼자 먹는 아침밥.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아나운서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배경음일 뿐이었다. 숟가락을 들면서 문득 생각했다. 언니도 지금쯤 아침을 먹고 있을까? 혼자일까? 아니면 가족과 함께일까? 그리고 가끔이라도, 아주 가끔이라도 나를 떠올릴까?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질문은 계속 맴돌았다. 찬물에 손이 시렸다. 그날 언니의 손만큼이나 차가웠다. 언니가 떠난 지 석 달 뒤 내게도 새 가족이 생겼다. 김씨 부부였다. 아저씨는 작은 회사를 운영했고 아주머니는 집에서 꽃꽂이를 가르쳤다. 아이가 없어서 쓸쓸했다고 했다. 나를 보자마자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였다. 이 아이 참 이쁘네요. 우리 미나. 처음 들어본 우리 미나라는 말이었다. 그런데 왜인지 어색했다. 언니만 나를 그렇게 불렀었는데 새 집은 보육원과는 완전히 달랐다. 따뜻한 온돌 바닥, 포근한 이불, 내 방까지 있었다. 벽에는 예쁜 꽃 그림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새 연필과 공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미나야, 배고프지? 아줌마가 미역국 끓여줄까? 양엄마가 부엌에서 불을 켰다.
가스레인지에서 파란 불꽃이 살짝 솟아올랐다. 곧 미역국 끓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였다. 밥상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을 때 문득 언니 생각이 났다. 언니는 지금 뭘 먹고 있을까? 언니도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고 있을까? 미나야, 왜 안 먹어? 맛없어? 아니에요. 맛있어요. 나는 얼른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보육원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진하고 고소했다. 그런데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우리 미나, 이제 좋은 학교도 보내주고 예쁜 옷도 많이 사줄 거야. 양아빠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이 크고 따뜻했다. 고마워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고맙다고 말하는 것, 예쁘게 웃는 것, 말썽 부리지 않는 것. 저녁이 되어 내 방에 혼자 있을 때 나는 창문 밖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보육원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다. 언니는 어떤 집에 갔을까? 중얼거리면서 이불을 끌어당겼다. 새 이불은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어쩐지 낯설었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양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좋은 학교에 갔고 예쁜 옷을 입었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피아노도 배우고 영어도 배웠다. 친구들도 생겼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언니 생각이 났다. 언니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나처럼 좋은 집에 갔을까? 나처럼 행복할까? 중학생이 되었을 때 양엄마가 물었다. 미나야, 혹시 보육원에 있던 언니 보고 싶어? 나는 깜짝 놀랐다. 언니 이야기는 집에서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보고 싶었다. 매일 밤 보고 싶었다. 언니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했다. 언니도 좋은 집에 갔을 거야. 미나처럼. 양엄마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네, 그럴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가슴 한구석이 이상했다. 언니가 정말 나처럼 좋은 집에 갔다면 왜 연락이 없을까? 왜 소식이 하나도 없을까?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언니에 대한 궁금증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갔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시간이 흘렀다. 양부모는 나이 들어가시고 나는 혼자가 되었다. 남편도 몇 년 전에 사고로 먼저 갔다. 아이들은 모두 외국으로 떠났다. 53살이 된 지금 넓은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더 외로웠다. 어릴 때는 물질적으로 풍족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풍족하지 않았다. TV를 보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문득 언니 생각이 났다. 언니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냈다. 밤이 깊어갔다. 바깥에서는 자동차 소리가 가끔 들렸다. 차 한 잔을 끓여 마시면서 생각했다. 언니가 나를 버린 게 아닐 수도 있다.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다.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중얼거렸다. 언니는 정말 나를 버린 걸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그 빛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언니를 찾아보고 싶다고. 언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그리고 그때 그날 언니가 입모양으로 말했던 것이 뭐였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그 일은 정말 우연히 일어났다. 동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카트를 밀고 과일 코너를 지나는데 앞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다. 마른 기침이었다. 콜록콜록 목이 아픈 듯한 소리였다. 고개를 들었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언니? 그 사람이 돌아봤다. 얼굴이 많이 바뀌었지만 눈은 그대로였다.
어릴 때 그 눈 그대로. 조금 작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이었다. 미나야? 언니의 목소리도 변했다. 더 낮아지고 조금 쉬어 있었다. 하지만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억양은 똑같았다. 언니, 정말 언니야?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언니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 정말 미나구나. 이렇게 클 줄이야. 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손이 거칠어져 있었다. 주름이 많이 생겼고 딱딱해져 있었다. 어릴 때의 부드러운 손이 아니었다. 언니 많이 변했네. 너도 많이 컸어. 이제 나보다 키가 크네. 우리는 어색하게 웃었다. 45년 만의 재회였다. 마트 푸드코트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는 커피를 마시다가 또 기침을 했다. 요즘 감기를 달고 산다고 했다. 언니 결혼했어? 응, 했어. 남편이 좋은 사람이야. 너는? 나도 했었는데. 남편이 먼저 갔어.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언니의 표정이 안쓰러워졌다. 아이들은? 둘 다 외국에 있어. 언니는? 우리는 아이가 없어. 언니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다. 그 순간 나는 실수했다는 걸 알았다. 미안해, 언니.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잘 살고 있어. 언니가 웃었지만 눈이 슬퍼 보였다. 언니 어디 살아? 여기서 멀지 않아. 작은 연립주택이야. 남편이 택시 운전해. 나는 깜짝 놀랐다. 택시 운전이라니. 나는 언니가 나처럼 좋은 집에 갔을 줄 알았는데. 그럼 언니는 어떤 가정에 입양 갔었어? 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게 좀 복잡해. 나중에 얘기할게. 언니가 시계를 봤다. 아,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 해서. 그래, 그럼. 미나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전화번호 주고받자. 우리는 휴대폰 번호를 주고받았다. 언니의 핸드폰은 오래된 기종이었다. 화면에 금이 가 있었다. 마트 입구에서 헤어지면서 언니를 봤다. 언니는 걸어서 집에 간다고 했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언니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다. 어깨가 조금 굽어 있었고 걸음도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다. 나는 주차장에서 내 차에 올라탔다. BMW였다. 작년에 새로 산 것이었다. 시동을 걸면서 백미러로 언니를 봤다. 언니는 여전히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왜 나는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언니는 버스를 타야 할까? 왜 나는 넓은 집에 살고 언니는 작은 연립주택에 살까? 우리가 바뀌어야 했던 게 아닐까? 언니가 먼저 입양을 갔으니까 더 좋은 집에 갔을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언니 생각뿐이었다. 언니의 손이 왜 그렇게 거칠었을까? 언니의 옷이 왜 그렇게 낡아 보였을까? 언니가 왜 그렇게 마른 기침을 했을까?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언니의 눈빛이었다. 나를 볼 때 반가워하면서도 어딘지 슬퍼 보였다.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했다. 뭘 미안해하는 거지?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야. 미나. 미나야. 어떻게 지내? 언니, 우리 같이 식사라도 할까? 어제는 너무 급하게 헤어진 것 같아서. 그래도 될까? 괜찮아? 물론이지. 언니 좋아하는 음식 뭐야? 나는 뭐든 좋아. 간단한 걸로. 그럼 호텔 뷔페는 어때? 롯데호텔 38층에 있는 거.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거기는 좀 비싸지 않을까? 괜찮아.
내가 낼게. 언니랑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그럼, 고마워. 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약속 당일 나는 일찍 호텔에 도착했다. 38층 레스토랑은 서울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다. 창밖으로 한강이 반짝이고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다. 언니는 조금 늦게 왔다. 지하철을 타고 왔다고 했다. 호텔 로비에서 길을 헤맸다고도 했다. 여기 정말 좋네. 언니가 창밖 풍경을 보며 감탄했다. 언니도 이런 데에 자주 와봤을 것 같은데. 아니야, 처음이야. 이런 데는 또 그랬다. 언니는 왜 이런 곳이 처음일까? 언니가 간 집이 나쁜 집이었던 걸까? 뷔페에서 음식을 가져오면서 언니를 봤다. 언니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담고 있었다. 양도 많이 담지 않았다. 그리고 또 기침을 했다. 언니 기침이 심하네. 병원은 가봤어? 응, 그냥 감기래. 요즘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한가 봐. 무슨 일해? 청소일. 사무실 청소하고 가끔 식당 일도 도와주고. 내 가슴이 쿵했다. 청소일이라니.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있는데. 언니, 힘들지 않아? 괜찮아. 남편이랑 둘이 벌면 충분해. 소박하게 살면 되니까. 언니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쓸쓸해 보였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언니가 말했다. 미나야, 고마워. 정말 맛있게 먹었어. 언니,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자. 응, 그러면 좋겠다. 언니를 지하철역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했지만 언니는 괜찮다고 했다. 혼자 갈 수 있다고 했다. 차 안에서 언니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걸 봤다. 구부정한 어깨, 느린 걸음, 그리고 중간중간 멈춰서서 기침하는 모습. 나는 BMW 운전석에 앉아서 에어컨을 틀었다. 시원한 바람이 나왔다.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할까? 언니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감정도 올라왔다. 질투 같은 거였다. 언니는 왜 그렇게 태어날까? 왜 불만이 없어 보일까?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도 늘 허전한데 언니는 그 적은 돈으로도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언니가 나를 보는 눈빛이었다. 그런데 언니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 중얼거리면서 시동을 걸었다. 그 눈빛이 왜 그렇게 슬프지?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다. 언니의 슬픈 눈빛,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표정, 그리고 내게 미안해하는 것 같은 그 시선. 언니는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 며칠 후 나는 언니 집을 찾아갔다. 주소를 듣고 찾아간 곳은 오래된 연립주택 단지였다. 1980년대에 지어진 것 같았다. 벽에는 곳곳이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많았다. 내 차가 그 골목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신기하게 쳐다봤다. 이런 차는 여기서 보기 드문 모양이었다. 언니 집은 2층에 있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철문이 보였다.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누구세요? 언니의 목소리였다. 언니 나야. 미나. 문이 열렸다. 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얼굴이 놀란 표정이었다. 미나야? 어떻게 여기까지? 언니 보고 싶어서 왔어. 안 되나? 아니야, 좋지. 그런데 집이 좀 좁아서. 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안으로 안내했다. 집은 정말 작았다. 방 2개에 부엌, 화장실 하나. 거실이라고 할 만한 공간도 겨우 평 반 정도였다. 소파는 낡았고 TV도 오래된 것이었다. 앉아, 차라도 끓여줄게. 언니가 부엌으로 갔다. 부엌에서 가스레인지 켜는 소리가 났다. 물 끓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거실을 둘러봤다. 벽에는 언니 부부의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다. 젊었을 때 찍은 것 같은 사진도 있고 최근에 찍은 것도 있었다. 모두 행복해 보였다. 여보, 누가 왔어?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남편이 방에서 나왔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순박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다. 여보, 우리 미나야. 내가 말한 동생. 아, 그 유명한 동생. 반갑습니다. 형부가 밝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손이 거칠고 딱딱했다. 오랜 세월 일한 손이었다. 앉으세요. 수진이가 차 끓이고 있으니까. 형부도 편하게 계세요. 우리는 낡은 소파에 앉았다. 소파에서 삐걱 소리가 났다. 미나 씨 차 정말 좋네요. 어떤 차예요? 그냥 BMW예요. 와, BMW. 저는 택시만 몰아서 그런 차는 꿈도 못 꿔봐요. 형부가 창문 쪽을 보며 감탄했다. 언니가 차를 가져왔다. 작은 찻잔에 보리차가 들어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미나야, 별일 없지? 응, 언니도 건강하고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언니가 또 기침을 했다. 요즘 들어 더 심해진 것 같았다. 언니, 기침이 계속 나네.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아봤어? 에이, 그냥 감기야. 큰 병원은 돈도 많이 들고. 돈은 내가 낼게. 언니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 괜찮아, 괜찮다니까. 언니가 손을 저었다. 그런데 형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여보, 미나 씨 말이 맞아. 요즘 기침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도 못 자잖아. 여보까지 왜 그래? 괜찮다니까. 언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았다. 언니 미안해. 괜한 얘기 했나 봐. 아니야, 고마워. 그런데 언니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미나야,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 뭐? 너는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뭔 소리야? 보육원에서 내가 떠날 때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형부도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잠깐 바람 쐬고 올게요. 형부가 나가고 우리 둘만 남았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말해야 했는데? 그때 너는 가만히 서 있기만 했잖아. 내가 가지 말라고 왜 안 했어? 언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다. 언니가 먼저 떠난 거잖아. 내 목소리가 커졌다. 언니가 나를 버리고 간 거잖아. 더 좋은 가족이 생겼다고 나 혼자 두고 간 거잖아. 난 언니가 돌아올 줄 알았어. 언니가 날 데리러 올 줄 알았다고. 눈물이 쏟아졌다. 45년 동안 삼켜왔던 말들이 터져나왔다. 근데 언니는 한 번도 연락 안 했잖아. 한 번도. 나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데. 미나야, 그때는 뭐, 언니가 더 좋은 집에 가고 싶었던 거잖아. 나 같은 짐은 버리고.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게 아니야. 정말 그게 아니었어. 그럼 뭐야? 뭐였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언니가 흐느꼈다. 하지만 명확한 대답은 해주지 않았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뭐야? 나보다 더 좋은 가족을 만날 기회였잖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왜 그때 나한테 제대로 말 안 해준 거야? 나는 소리쳤다. 옆집에서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다. 언니는 그냥 울기만 했다.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때 형부가 들어왔다.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은 모양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형부. 그냥
옛날 얘기하다가 나는 일어났다. 언니, 오늘은 이만 갈게. 미나야, 잠깐. 언니도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해. 지금은 좀 정리가 안 돼. 나는 신발을 신고 나왔다. 언니가 따라 나왔다. 미나야, 오해야. 정말 오해라고. 언니, 나도 이제 50이 넘었어. 더 이상 어린애 아니야. 현관문을 열면서 돌아봤다. 언니가 뭘 숨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을 말해줬으면 좋겠어. 계단을 내려가는데 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형부가 언니를 위로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수진아, 괜찮아. 동생이 화가 났을 뿐이야. 여보, 내가 너무 잘못했나? 아니야, 당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모르는구나. 형부의 마지막 말이 계단에서 들렸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희생이라고? 언니가 뭘 희생했다는 거지? 하지만 더 이상 들을 수는 없었다.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다. 언니의 눈물, 형부의 말, 당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모르는구나. 언니가 나를 위해 뭔가를 희생했다는 뜻일까? 그런데 뭘 희생했다는 거지? 언니는 더 좋은 가족을 만났는데, 아니면 정말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 왜 언니는 그날 나 대신 떠났던 걸까? 중얼거리면서 신호등에 섰다. 빨간불이 켜져 있었다. 정말 이유가 있었던 건가? 파란불로 바뀌었지만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사흘 뒤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나야, 나야.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어디서?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나는 할 말이 있어.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중간 지점이었고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었다. 언니는 벤치에 앉아서 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뒤에서 보니 어깨가 더 작아 보였다. 머리카락도 바람에 흩날렸다. 언니, 왔구나. 언니가 돌아봤다. 얼굴이 더 야위어 있었다. 눈도 많이 부어 있었다. 언니 많이 울었네. 응, 좀. 우리는 나란히 앉았다. 한강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강 건너편에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다. 저녁 노을이 강물에 비쳤다. 미나야. 응, 그때 일을 정말 말하기 싫었는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가 하고 싶은 말해. 근데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 괜찮아. 이미 충분히 나쁘니까.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언니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날 내가 입양을 간 집 말이야. 응, 그 집은 정말 좋은 집이었어. 큰 집에 돈도 많고 역시 그랬다. 내 예상대로였다. 그럼 언니는 잘 된 거잖아. 뭐가 문제야? 문제는 언니가 말을 멈췄다. 또 기침을 했다. 이번엔 더 심했다. 콜록콜록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언니가 손수건으로 입을 닦았다. 손수건에 빨간 점이 묻어 있는 것 같았다. 언니, 그거 피야? 아니야, 그냥 목이 좀 아파서. 언니가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다. 언니 계속 말해봐. 응, 그 집 아저씨가 말이야. 언니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성격이 좀 이상했어. 아줌마는 착했는데 아저씨가 밤에 자꾸 내 방으로 와서. 언니가 말을 끝내지 못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 언니, 그래서 도망쳤어. 6개월 만에. 내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언니는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어? 여러 집을 전전했지.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공장에서도 일했고 언니의 목소리에 한이 배어 있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났어. 그때도 둘 다 가진 게 없었지만 서로 위로가 됐거든. 언니, 미나야, 그런데 정말 미안한 게 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난 내가 그 집에 가는 게 무서웠어. 너도 나처럼 당할까봐.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그게, 그게 무슨 소리야? 처음에는 너를 입양 보내려고 했거든. 근데 내가 원장님께 부탁했어. 나를 보내달라고. 뭐라고? 그 집에서 여자아이를 한 명 더 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언니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그래서 내가 갈 뻔했어. 대신에 내가 갔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럼, 그럼 언니는, 응, 나는 내가 안전하기를 바랐어. 그래서 언니가 흐느꼈다. 그래서 내가 대신 갔어. 너 대신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막혔다. 언니, 그럼 지금까지 내가 뭘 잘못했어? 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지만 나는 언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45년 동안 눈물이 쏟아졌다. 언니를 원망했어. 언니가 더 좋은 집에 가고 싶어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다고. 미나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45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살 수 있어? 말할 수가 없었어. 내가 알면 더 괴로워할까봐. 그건 언니가 정할 일이 아니야. 나한테 말했어야지. 내 목소리가 커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봤다. 45년이야. 45년 동안 언니를 원망하며 산 내 마음은 뭐가 되는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가 계속 사과했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다고. 나는 일어났다. 언니, 나는 지금 당장은 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미나야, 제발. 미안해도 안 돼. 너무 충격적이야.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언니가 내 팔을 잡았다. 미나야, 한 가지만 더 말할게. 뭐? 나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 내가 안전했으니까.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리고 지금도 다시 그 선택을 하라고 하면 똑같이 할 거야. 언니, 너는 내 소중한 동생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화가 났던 마음이 슬픔으로 바뀌었다. 언니는 왜 이렇게 바보야? 바보 맞아. 동생 하나 때문에 인생을 망친 바보. 언니가 웃으며 울었다. 그런데 그 바보가 지금 많이 아파. 뭐? 병원에서 큰 병이라고 했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대.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폐암이래. 말기라고 했어. 언니가 또 기침을 했다. 이번엔 확실히 피가 섞여 나왔다. 언니, 괜찮아. 이제 얘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언니가 벤치에 주저앉았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병원에 가야 해. 아니야, 집에만 가면 돼.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 언니, 이런 상황에서 뭔 소리야. 미나야, 이제 알았으니까. 언니를 용서해 줄 수 있어? 언니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용서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언니한테 용서받아야 할 사람인데.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있어. 언니를 의심한 것, 원망한 것. 그건 당연한 거였어.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언니가 내 얼굴을 쳐다봤다. 미나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뭐든지 말해. 남편을 잘 부탁해. 내가 없어도 외롭지 않게.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내가 모르는 진실이 있었다. 언니가 나를 지키려고 했다는 진실이. 노을이 더 붉게 물들었다. 강물도 붉은 빛이었다. 언니의 얼굴도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없었다. 언니와 함께 할 시간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폐암 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45년 전 그 진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결심했다. 언니 집에 가야겠다고.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다.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언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6시였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계단을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누구세요? 형부의 목소리였다. 형부, 저예요. 미나예요. 문이 열렸다. 형부의 얼굴이 놀란 표정이었다. 미나 씨? 이른 시간에. 언니 괜찮아요? 어젯밤에 많이 아팠을 것 같아서.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언니가 소파에 누워 있었다. 이불을 덮고 있었지만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다. 미나야? 언니가 일어나려고 했다. 언니 누워 있어. 내가 온 거야. 나는 언니 곁에 앉았다. 어젯밤에 잠 못 잤어. 언니 생각하느라고. 미안해. 너무 충격적인 얘기였지? 언니가 미안할 일이 아니야. 형부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다. 물 끓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 나한테 보여줄 거 있어? 언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어. 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방에 오래된 상자가 있어. 거기 내 물건들이 들어있는데. 가져와도 돼? 응. 나는 언니 방으로 갔다. 작은 방이었다. 침대와 옷장, 그리고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다.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이거야? 응, 열어봐. 상자를 열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 맨 위에 있던 건 낡은 일기장이었다. 표지가 해져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 그 밑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일기장 옆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그것은 구슬 팔찌였다.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이 번갈아 가며 깨어진 내가 어릴 때 만든 그 팔찌였다. 언니, 이거, 응, 내가 준 거. 언니가 작게 웃었다. 45년 동안 계속 가지고 있었어. 팔찌를 손에 들었다. 구슬들이 낡아서 광택이 사라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때 그 팔찌였다. 언니, 이걸 왜? 그게 내가 가진 유일한 너와의 추억이었거든. 눈물이 났다. 일기장도 봐. 언니가 말했다.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79년 3월 15일. 언니가 보육원을 떠난 지 일주일 후의 날짜였다. 오늘도 미나 생각이 났다. 미나는 잘 지내고 있을까? 무섭지는 않을까?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979년 3월 20일. 미나가 준 팔찌를 보면서 울었다. 미나야, 언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지키려고 한 거야. 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모든 페이지에 내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1980년 5월 3일. 오늘은 미나 생일이다. 8살이 됐겠구나. 케이크는 먹었을까? 1985년 10월 12일. 미나가 중학생이 됐을 거다. 공부는 잘하고 있을까? 키는 많이 컸을까?
1990년 2월 25일. 미나가 20살이 됐다. 예쁘게 자랐을까? 좋은 사람 만났을까? 모든 생일, 모든 기념일을 언니는 기억하고 있었다. 일기에 적어가면서 바스락바스락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만 거실에 울렸다. 2010년 12월 24일. 미나가 40이 됐다. 이제 미나도 나이가 많아졌구나.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2020년 8월 15일. 미나야, 언니는 이제 많이 아파.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내가 안전하게 자랐으니까.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다. 날짜는 작년이었다. 2024년 6월 30일. 미나야, 언제가 다시 만나면 이 팔찌를 돌려주고 싶어? 그리고 말하고 싶어? 언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일기장을 덮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언니, 4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 생각을 했어. 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언니, 나는 언니를 원망하기만 했는데. 당연한 거야. 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형부가 차를 가져왔다. 따뜻한 보리차였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미나 씨, 수진이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아세요? 형부가 조용히 말했다. 아픈 날에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항상 미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하면서. 처음에는 저도 질투했어요. 만난 적도 없는 동생 때문에 아내가 울고 나니까. 형부가 언니를 바라봤다. 그런데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당신을 위해서 희생한 거라는 걸. 형부, 언니한테서 자세한 얘기 들으셨어요? 네. 결혼하고 나서 다 얘기해줬어요. 형부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보육원 원장님이 하신 말씀도 들었어요. 그 집 아저씨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었는지. 원장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 집에서 이미 다른 여자아이가 안 좋은 일을 당했었대요. 그래서 원장님이 걱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더 어린아이를 보내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고 나를 보내려고 했다는 거다. 가슴이 철렁했다. 그런데 언니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원장실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들었대요. 그래서 그날 밤 원장님께 부탁했다고 해요. 자기를 보내달라고.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원장님은 처음에 안 된다고 하셨어. 내가 더 어리니까. 그런데 내가 계속 부탁했어. 울면서. 그러니까 원장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셨지.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나야, 그때 차에서 마지막으로 뭔가 말하려고 했던 거 기억해? 응, 입모양으로만 봤어. 못 들었어. 난 이렇게 말했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라고. 눈물이 또 쏟아졌다. 언니, 내가 못 들었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언니가 기침을 또 했다. 이번엔 더 심했다. 형부가 얼른 물을 가져왔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언니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언니, 병원에 가야 해. 지금 당장. 아니야, 괜찮다니까. 안 괜찮아.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괜찮다고 해. 내가 소리쳤다. 미나야. 언니, 제발. 제발 병원에 가자. 내가 모든 비용 다 낼게. 돈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야? 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의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너무 많이 퍼져서 항암 치료를 해도 소용없다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얼마나 남았다고 했어? 길면 6개월, 6개월. 4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겨우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언니, 그럼 우리. 응,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미나야, 이제 진실을 다 알았으니까 언니를 용서해 줄 수 있어? 용서할 게 뭐가 있어? 나야말로. 아니야. 내가 45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건 잘못이야. 언니가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그래도 방법이 있었을 텐데.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미나야, 나 하나 부탁할게. 뭐든지 말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자주 만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매일이라도. 고마워. 언니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돌려줄게. 언니가 구슬 팔찌를 내 손에 올려놓았다. 언니, 이건 언니가 가지고 있어. 아니야. 이제 내게 돌려줄 때가 된 것 같아. 팔찌를 받아들면서 생각했다. 이 작은 팔찌가 45년 동안 언니와 나를 이어주고 있었다는 걸. 언니, 앞으로 매일 올게. 그러면 정말 좋겠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한 빛이 우리를 비췄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없었다. 언니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고 일기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직 읽지 못한 글이 있었다. 언니, 일기에 쓰고 싶었던 마지막 말이 뭐야? 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미나야, 사랑한다. 그리고 고마워. 언니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줘서.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언니 집을 찾아갔다. 첫 번째 찾아간 날 언니는 부엌에서 감자를 깎고 있었다. 손놀림이 여전히 능숙했다. 언니,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 거의 다 했어. 하지만 언니의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칼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다. 언니, 이거 내가 할게. 나는 칼을 받아들고 남은 감자를 깎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서툴렀다. 미나야, 너 요리 안 해봤지? 들켰네. 집에서는 거의 시켜 먹거나 외식했어. 언니가 웃었다. 그럼 언니가 가르쳐 줄까? 정말? 응. 간단한 것부터. 그렇게 우리는 함께 감자국을 끓였다. 언니가 하나씩 알려주고 나는 따라했다. 파는 이렇게 송송 썰어야 해. 너무 크면 국물이 탁해져. 이 정도면 돼? 응, 잘했어. 칭찬을 받으니 어릴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감자국이 끓는 동안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언니가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미나야, 어제 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 응. 언니가 일기장을 내밀었다. 2024년 12월 1일. 미나야, 만약 내가 이 일기를 읽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뜻이겠구나. 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언니는 내가 행복하게 살았기를 바라고 언니를 미워하지 않기를 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주면 좋겠어. 내가 있어서 언니의 인생이 의미가 있었어. 고마워. 내 소중한 동생아. 글을 읽는 동안 눈물이 또 났다. 언니는 정말 바보지? 동생 하나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산 바보가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언니야. 그때 부엌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다. 감자국이 끓고 있었다. 아, 불 줄여야겠다. 언니가 일어나려고 했지만 나는 얼른 막았다. 언니, 내가 할게. 부엌으로 가서 불을 줄이고 간을 봤다. 짠맛이 적당했다. 언니가 알려준 대로 했는데 맛있게 된 것 같았다. 언니, 다 된 것 같아. 그럼 밥 차려볼까? 우리는 함께 밥상을 차렸다. 감자국, 김치, 멸치볶음. 소박한 상차림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다. 형부가 일해서 돌아왔다. 미나 씨도 왔네요. 뭔가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감자국 끓였어요. 언니가 가르쳐줘서. 와,
그럼 오늘은 정말 특별한 저녁이네요. 우리 셋은 둥근 작은 식탁에 앉았다. 평생 이런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다. 집에서는 늘 혼자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감자국이 이렇게 구수할 줄 몰랐다. 언니가 끓인 건 아니고 내가 끓인 건데도 그래서 더 맛있는 거야. 동생이 해준 거니까. 언니가 웃으면서 국물을 떠먹었다. 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형부, 언니랑 결혼하시고 행복하셨어요? 물론이죠. 수진이만큼 착한 사람은 없어요. 형부가 언니를 바라봤다. 돈은 없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아픈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런 거 들으면 창피해. 언니가 볼을 빨갛게 물들였다. 진짜예요, 미나 씨. 동네에서 수진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고마워해요. 뭘 고마워해요? 아픈 할머니들 간병해주고 애 봐달라는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자기 일처럼 해주거든요.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언니는 여전히 언니였다. 어릴 때 나를 지켜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지켜주고 있었다. 언니 정말 대단해. 뭐가 대단해? 그냥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도운 것뿐이야.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했다. 언니와 나 그리고 형부가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형부가 말했다. 미나 씨, 수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요즘 매일 미나가 언제 올까 하면서. 형부도 괜찮으세요? 제가 자꾸 와서. 괜찮기는요. 너무 좋죠. 수진이가 이렇게 밝은 모습 오랜만에 봐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다. TV를 틀었지만 소리는 작게 했다. 언니, 아프지 않아? 오늘은 좀 괜찮아. 내가 와서 그런가. 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손이 전보다 더 말라 있었다. 미나야, 솔직히 말할까? 응. 내가 매일 와줘서 정말 행복해. 죽기 전에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언니, 죽는다는 말 하지 마.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야. 그런데 이제는 미련이 없어. 왜? 내가 언니를 이해해줬으니까. 그리고 용서해줬으니까. 언니의 눈이 반짝였다. 그리고 뭔가 신기해. 내가 감자국도 끓이고 설거지도 하고 우리 미나가 이렇게 컸구나 싶어서 언니가 가르쳐줘서 그런 거야. 아니야. 내가 배우려고 했으니까.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다. 어릴 때 추억, 각자의 인생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집에 돌아가기 전 언니가 말했다. 미나야, 내일도 올 거지? 당연하지. 매일 올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니가 마지막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온기가 느껴졌다. 미나야, 내일은 뭘 배우고 싶어? 김치찌개는 어때? 너 좋아했잖아, 어릴 때. 정말? 기억해? 다 기억해. 내가 좋아했던 것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다. 45년을 잃었지만 이제라도 언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매일매일이 소중했다. 언니가 마지막으로 내 손을 꼭 잡았던 그 온기. 그 온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언니의 사랑, 언니의 용서,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내일도 언니에게 가야겠다. 남은 시간 동안 매일매일. 그리고 언니에게 배우고 싶었다. 요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법도, 누군가를 돌보는 법도 언니처럼 살고 싶었다. 남은 시간 동안. 그렇게 석 달이 흘렀다. 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졌지만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은 선물 같았다. 매일 요리를 배우고 함께 밥을 먹고 어릴 때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도 언니 집에 갔을 때 언니는 소파에 누워 있었다. 요즘 들어 자주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언니, 어떻게 지내? 응, 괜찮아.
너 오기만 기다렸어. 언니가 일어나려고 했지만 힘이 없어 보였다. 언니, 그냥 누워 있어. 내가 옆에 앉을게. 나는 언니 옆에 앉았다. 언니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져 있었다. 하지만 눈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미나야, 오늘은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뭐? 남편 얘기. 언니가 형부가 있는 부엌 쪽을 바라봤다. 형부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형부가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없어진 다음 얘기.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들어야 해. 중요한 얘기니까. 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남편은 겉으로는 씩씩해 보이지만 사실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야. 그렇구나. 나도 없고 아이도 없으면 정말 혼자가 될 거야. 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배어 있었다. 미나야,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해. 가끔씩이라도 남편한테 안부 좀 물어봐 줄래? 전화라도. 당연하지. 형부는 이제 내 진짜 형부이잖아. 언니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고마워. 그리고 혹시 남편이 재혼하게 되면 언니, 아니야, 들어봐. 남편이 재혼하게 되면 축하해줘.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 언니의 생각은 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언니는 정말 대단해. 뭐가 대단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하는 거야. 그때 형부가 점심을 가져왔다. 미역국과 간단한 반찬들이었다. 오늘은 제가 해봤어요. 수진이가 가르쳐준 대로. 고마워요, 형부. 우리는 셋이서 식사를 했다. 언니는 많이 먹지 못했지만 우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미나야, 너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네. 언니가 가르쳐줘서 그런 거야. 아니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해먹을 수 있겠어. 언니가 자랑스러워했다. 식사를 마치고 언니가 말했다. 미나야, 잠깐 둘이서만 이야기할까? 형부가 자리를 비켜주었다. 언니와 나만 남았다. 미나야, 내가 죽고 나면. 언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들어야 해. 내가 없어도 너는 계속 살아야 해. 행복하게. 언니의 목소리가 진지했다. 그리고 가끔은 언니를 생각해줘. 매일 생각할 거야. 너무 슬퍼하지는 마. 언니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무슨 소리야? 언니는 평생 고생만 했잖아. 아니야.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내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더 행복했어. 언니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언니를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눈물이 났다. 언니야말로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그런 게 언니니까. 당연한 거야. 언니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봉투였다. 이거 넣어줄 거야. 봉투를 열어보니 구슬 팔찌가 들어 있었다. 그런데 새 것이었다. 언니, 이건 새로 만든 거야. 예전 그건 너무 낡았잖아.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이 번갈아 가며 꿰어져 있었다. 어릴 때 내가 만든 것과 똑같았다. 언니가 언제 이걸? 병원 다니면서 틈틈이. 손이 떨려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언니가 내 손목에 팔찌를 채워줬다. 이제 정말로 너에게 돌려주는 거야. 팔찌가 손목에 맞았다. 따뜻했다. 미나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응. 내가 태어나줘서 고마워. 내가 내 동생이 되어줘서 고마워.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사랑한다. 정말 많이. 나도 사랑해, 언니. 정말 많이.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돌아갈 때 언니가 현관까지 나와서 배웅해줬다. 미나야, 내일도 올 거지? 당연하지. 고마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언니. 언니가 손을 흔들었다. 새로 만든 팔찌가 언니 손목에서 반짝였다. 언니도 하나 더 만들어서 차고 있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다. 가족이란 뭘까? 피가 섞여서 가족일까? 아니면 마음이 통해서 가족일까? 언니를 보면서 알았다.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언니는 날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희생했다. 45년 동안 날 그리워하며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날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줬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 손목의 팔찌를 만지면서 생각했다. 이 작은 팔찌가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었다는 걸. 45년 전에 만든 것이 45년 후에 새롭게 만들어져 돌아왔다는 걸. 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내가 있어서 언니의 인생이 의미가 있었어. 나도 이제 알았다. 언니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의미가 있었다는 걸.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소리였다. 언니와 내가 어릴 때처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다. 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꿈속에서 나는 다시 7살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무섭지 않았다. 언니가 내 손을 잡고 있었으니까. 미나야,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꿈속에서 언니가 말했다. 언니가 항상 너를 지켜볼 거야. 당신에게 가족이란 피일까 마음일까? 어쩌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건지도 모른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언니가 가르쳐 준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언니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다 주고 싶었다. 동네 꽃가게로 향했다. 언니가 좋아한다고 했던 국화를 사려고. 며칠 전 언니가 말했었다. 국화는 참 예뻐. 소박하면서도 고상해. 우리 엄마가 좋아하셨던 꽃이야. 꽃가게 아주머니가 예쁘게 포장해줬다. 노란색과 하얀색 국화가 어우러진 꽃다발이었다. 누구 드릴 거예요? 언니요. 오랜만에 만난 언니. 아, 그럼 정말 좋아하시겠네요. 꽃다발을 안고 언니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언니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데 언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구급차 한 대가 방금 떠나간 흔적이 있었다. 계단 아래에는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있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언니 집 문이 열려 있었다. 형부가 현관에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형부가 나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다. 미나 씨, 수진이가, 언니가 어떻게 됐어요? 어젯밤에 잠들듯이 갔어요. 꽃다발이 손에서 떨어졌다. 국화 꽃잎이 계단에 흩어졌다. 언니가, 뭐라고요? 새벽 3시쯤 갑자기 숨이 가빠지더니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형부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머리가 하얘졌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마지막에 미나 얘기를 했어요. 내일도 미나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바닥에 떨어진 국화꽃을 주워들었다. 꽃잎이 구겨져 있었다. 언니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가져올 꽃을 기다리며. 하지만 이제 언니는 없었다. 형부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미나 씨, 들어와요. 수진이가 남긴 게 있어요. 나는 구겨진 국화꽃을 꽉 쥐고 언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언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그 집으로. 그리고
나는 장례식장에 서 있었다. 그때 사려고 했던 국화꽃을 손에 들고 구독, 좋아요는 늘 감사합니다.